또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부터 먼저 다룰 텐데요. 무엇이냐?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막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죠.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떨어졌는데 이 우리 저 명태균 지금 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네, 김소연 변호사가 굉장히 지금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김소연 변호사를 네. 지금 막 인터뷰를 하기로 그렇게 제가 약속이 됐습니다. 그 김소연 변호사 귀한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생생한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바로 연락을 해보죠. 네. 김소연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 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 저 뭐냐 밤늦게까지 그 저 영장 심사 그 참여하시느라고 그 어떤 저 피곤하시죠? 좀 힘들긴 했습니다. 예, 아유 목소리 들으니까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네. 멜콩 TV 인터뷰에 네.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네. 오랜만에 네. 박사님이랑, 우리 의원님이랑 통화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예, 저도 영광이고요. 자, 변호사님 일단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어요. 이 네.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변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다만, 아이고, 네. 의뢰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근데 혐의 자체는, 저희가 끝까지 재판을 하면 당연히, 충분히 무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를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핸드폰의 어떤 행방이나 이런 부분을 보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본인 입으로 핸드폰을 불태웠다, 갖다 뭐 어떻게 했다, 뭐 몇 개를 까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수사기관을 뭐 겁박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증거인멸의 염려로서, 사실 그렇게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자, 네, 그러면은 이게 좀 향후에 지금 아무래도 명태균 씨의 이제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어제 네. 오늘도 막 그 이제 명장 심사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김 변호사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입을 조금 좀 닫아주시는 게 좋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로 그것도 이렇게 저는 상원에 계속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저 만나기 직전에 안타깝게도 뭐 MBC랑 또 뭐 네. 지나가다 찍힌다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변호사랑 웃으면서 한 얘기를 네. 그게 진짜처럼 막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특히 주진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좌파 주진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 전화를 자꾸 받아서 네. 그분들이 통화를 살살거리면서 잘해요. 네, 주진우 씨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이러쿵저러쿵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잘 넘어가시는 네. 분이구만 보니까. 네. 예, 아유 안타깝네. 네. 자, 네. 일단 어제 근데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명태균 씨가 이제 이제 구속 영장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주고받은 대화 네. 여기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대기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네.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대통령 부부를 막 뭐 겁박하는 듯한 그 언론 보도가 계속 있었어요. 어제 입국해서 시끌시끌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누구 뭐 시장인지 뭐 누군지 뭐 공천을 해달라 안철수 공천해달라. 네, 뭐 그게. 김태우 해달라 뭐 했다고. 네. 그러니까 막 정신산만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공천 개입한 게 나오니까.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공천 개입을 했어요. 네. 아니, 지금 김영선 의원 것도 네. 본인이 전략공천 얘기를 먼저 하고 4월 2일 날 이미 명석과 사장님하고 이야기 끝내놨어요. 잠깐만요. 그거 지금 네, 굉장히 네. 눈에 띄는 귀에 아주 들어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2022년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그로부터 벌써 거의 뭐 한 달 그 이전인 4월 2일, 3일 그 연간에 이미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네. 씨하고 다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네, 강혜경이 이제 노원파일 오픈한 그 명사장하고의 통화 녹음을 찾아보시면 네. 이미 뭐 4월 2일 날 준석이가 전략공천 줬다고 한다. 이기는 여론조사만 갖고 오라고 한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날 똑같이 이준석이랑 명태균이랑 나눈 메시지를 어제
그 검찰이 오픈을 했어요. 아, 어저께 그 영장 심사 네. 과정에서. 네. 네네. 저희도 이제 어제 처음 봤거든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지금 새로운 내용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오라고 한다. 이준석이. 네, 네. 그게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의 녹음 파일에서 이미 오픈이 됐는데, 네. 이제 뭐 이게 진짜인지 뭔지 어쨌든 명사장 전원이니까 우리가 네. 담이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강혜경이 네, 오픈한 게 음. 그냥 뭐 자기 밑에 음. 사람한테 가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하게 음. 이 여론조사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을 오더하는 내용이 그날 당일께 카카오톡 뭐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 4월 2일 고경에 이준석 네. 대표가 명태균 네. 씨한테 네. 그 김영선 당시 후보가 예비 후보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네. 여론조사를 해와라. 네.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게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카톡으로. 그러니까. 네. 네, 뭐 지신지 뭔지 뭐 자기들끼리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네. 얘기를 어쨌든 했다. 카톡으로 네, 이제 논의를 한 거죠. 네. 여론조사 해와라 또는 그 여론조사 동의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틀 뒤인 음. 4월 4일에 음. 민주당 상대방 후보가 그때 김지수 씨라는 사람이었나 봐요. 예. 예비 후보가 그 사람과의 양자 대결에서 김영선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10개날 공표 여론조사를 이준석한테 이렇게 들이밀어요. 네. 네, 몇 퍼센트라고. 네. 그렇게 했더니 이준석이 네. 자체 조사는 어떠냐는 식으로 자체 네. 조사도 이기냐 이런 재주문을 합니다. 아, 그것도 또 그 카톡에 있죠. 카톡에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랬더니 그로부터 3일 뒤 4월 7일 날 자체 조사를 돌린 결과를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또 보고도 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한테. 네, 자체 조사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긴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그날인지 그 4월 4일인지 4월 2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론조사 갖고 오면 내가 사무총장한테 던져서 전략공천 뭐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해요. 야,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는 한마디로 김영선 후보한테 유리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태균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명태균이 갖고 오니까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사무총장한테 던져서 그래서 전략공천을 김영선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카톡을 한 것이 그런 취지로 카톡을 주고받았고 그것이 어저께 검찰이 제시한 그런 카톡 그 증거물에 그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방금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하나 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네. 네, 잠시만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은 아무튼 공천 개입을 그렇게 본인이 해놓고 사실상 어떻게 뭐 대통령 부부한테 막 5월 9일자 하루 전날 갑자기 연락해서 이렇게 답변한 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 육성 나오니까 아싸 좋다 하고 거봐라 그 오빠 사고 친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김소연 변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씨 쪽이 아니고 검찰이 어저께 딴 데도 아니고 법원에다가 제출한 보여준 그 증거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하고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카톡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 하여간 그 여론조사 해와라 김영선 유리한 여론조사 해와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론조사 해서 주니까 그럼 이걸 내가 사무총장한테 던져가지고 그래서 저지간 김영선 전략공천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들의 대화를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4월 초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렇게 끝내놓고 뭐 대통령한테 집어 씌운 거 형국이죠. 자, 그러면 그 증거 검찰이 내놓은 카톡 증거를 본다면 이것은 김영선 공천은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하고 이제 그 주고받고 여론조사를 했던 명태균 그 사람들이 4월 초에 이미 다 그렇게 다 메이드가 된 것인데 이것을 5월 9일 날 아침에 새벽에 마치 갑자기 다 뒤집어지고 뭐 갑자기 그냥 윤 대통령이 경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전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거 없는 뭐 이런 지금 얘기를 그냥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약간의 쓰리 쿠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오픈이 되게 만들 것까지가 그 오픈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런 얘기를 오픈한 것이 뭐 대통령 육성 자체는 그때 당시 운전기사인지 뭔지가
했다는 것 같고. 네, 17초인가 뭐 녹음을 우리 명태균 씨가 어디 뭐 김영선 씨 그 캠프에다가 들려주는 과정에서 이 일부만 녹취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자체를 음, 정치권과 언론에 네. 유포한 사람은 네,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네.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 관계자로 알고 있어요. 운전 기사로부터 받아서 개혁신당 네.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 정치권, 그럼 민주당에도 돌렸다. 그때 이미. 네. 그럼 그 운전기사가 준 게 아니라 그 개혁신당 관계자가 민주당에다 준 거군요.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개혁신당 관계자한테 줘서 뭐 그 사람의 판단인지 아니면 서로 다 같이 계획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게 정치권과 언론에 근데 유포를 그러면 한 거예요. 개혁신당이 까야지 왜 개혁신당이 저 다른 당에다 줍니까? 민주당에다가. 그것도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지금 우리 당 국민의힘하고 네. 합당하거나 기어들어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있는 그 당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중진 물밑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 그것도 그래요? 네, 그것도 중요한 실제로 얘기네. 많이 뭐 알고 있어. 잠깐만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지금 윤 대통령을 이른바 속된 말로 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인 국민의힘에 네. 그 당이 지금 물밑에서는 또 들어오겠다고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부분이. 네. 그렇게 까대는 게 네. 들어오고 싶다라는 어떤 아, 그래요? 네, 빨리 네. 해결해라. 아.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안 받아주면은 계속 까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민주당하고 야파하겠다. 아.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군요. 네. 이준석 폰이 황금폰이라고 네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제 그거를 막 많이 깔 것처럼 김용남 전 의원도 이틀 전부터 이준석 폰 까이면 네. 윤 대통령 부부부터 뭐 다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 협박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가 어제도 또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병사장이 이제 실제 심사 대기하면서 제가 이거 좀 보라고 또 그런다고 이준석 그랬더니 이준석 폰이 오픈되면 적어도 한 명은 확실히 죽겠네요. 이래요. 한 명은 확실히 죽는다. 네. 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아시아 선수촌 사는 사람이래요. 아시아 선수촌? 네.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게 서울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네. 그럼 서울의 무슨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네. 수산물업자 옛날에 기억나시죠? 로비 전방위 로비했던. 아, 네네네. 네, 그분도 아시아 선수촌 가가지고 선물 줘가지고. 네. 아무튼 배현진 의원도 등장하고 그랬던 그 거물 정치인이 있습니다. 가면 느낌이 약간 대구의 그 홍모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매화 중에서도 홍매화를 심었다고 하던데. 그냥 까시죠. 뭐 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에서 뭐 열렬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저는 그분? 네.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네.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는 양심 챙기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어저께 돌아오는 길에 지금 바로 그 문제의 그 5월 9일 자정에 새벽에 갑자기 보낸 뭐 윤이 지금 경선할 것 같다. 요거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전화를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다. 1번. 그 다음에 2번. 5월 10일 날 공천을 확정하는데 5월 9일 그 딱 하루 남은 상황에서 경선 운운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번은 나는 전화를 그때 뭐 받고 교체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다. 2번 좀 그런 일이 원래 경선이 공천 확정 전날에 경선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아주 좀 그 박빙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변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그때쯤 핸드폰 바꿔서 없다라고 뭐 그렇게 해놓고 네. 어제 귀국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는 제가 질문했더니 그때 지방선거법 그 전후로 대통령하고 소통한 거 좀 당연히 찾아봤는데 마치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뭐가 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결국 다 그 전화가 뭐 기계가 바꿨건 뭐건 간에 그 기록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네. 거짓말쟁이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경선을 정말 공천 확정 전날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 그게 좀 약간 궁금한데. 네. 뭐든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경선을 하게 되면 업체 선정하고 그렇죠. 그 후보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용을 납부하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불러서 그 서로 양 당사자든 3자 경선이든
그 방식을 설명하는 설명도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그래서 하루 만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네, 약간 이상한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데 역시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 밖에도 그때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이분이 뭐 소위 이른바 성상납 의혹이니 뭐니 해서 이제 뭐 윤리도 막 그때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와 네. 관련된 뭐 얘기도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떤 겁니까? 네. 이준석이 저도 몰랐는데 네. 저는 조사받을 때 알게 된 사실을 밖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했는데 기자들이 막 검찰발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소스가 어딘지 몰라도 막 보도를 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전 사실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그 성상납 네, 그때. 그래서 예. 얘기를 뭐 물어본 게 이준석 거 카톡 같은 거 오픈한 게 있냐 그래서 네. 4월 22일자하고 5월 9일자를 내가 봤다. 어저께 검찰 어저께 입회한 데에서 그러니까. 네. 네, 며칠 전에 네. 입대했을 때. 네네. 근데 4월 22일자 내용이 뭐냐 그래서 네. 윤리위 징계 개시된 것에 대한 네. 논의였고 동의? 논의였고 네, 논의. 네. 대응 방안 대책 논의였고 네. 그것을 명사장하고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여사님한테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아니면 함 교수한테 연락을 하냐, 뭐 자기들끼리 또 그런 내용들을 막 해요. 여사님한테 상의하는 게 좋지 않냐. 한마디로 당신 윤리 회부되고 막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준석 네. 대표가 그런 상황을 이제 좀 해소하고 타개를 하기 위하여 여사하고 좀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명사장한테 상의를 하고 명사장하고 이런 뭐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는 와중에 네. 주고받는 얘기의 이슈 그 내용이 네. 여사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여사한테 전화를 하자. 그게 그게 네.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니면 바로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의견 자체는 명사장이 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네. 그걸 논의를 하려고 부탁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명사장한테 대응 방안을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나 이거 어떻게 좀 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겠냐 하니까 명사장이 그러면 그건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님하고 좀 논의를 하자,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거의 뭐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아니 애초에 김건희 여사님하고 자주 소통하는 사람인 거를 이미 이준석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말해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나 지금 힘든데 지금 당신이 김건희 여사랑 잘 통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얘기한 것 자체가 그것이 벌써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좀 김 여사한테 내 상황 얘기 좀 하고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줘 이런 뜻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 네네네네. 그런 내용이 카톡에 있는 게 보셨다 이거죠. 검찰이 갖고 있는 걸.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기자들 취재를 하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네네. 또 그 기자들 취재 겁나게 잘하네요. 바로 또 연락이 다른 기자가 와서 네. 변호사님 4월 22일이 뭔 날인지 아냐는 거예요. 무슨 날인지. 네네네. 무슨 날인데요? 그랬더니 4월 21일에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을 한 날이래요.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황이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사장님이 선거 때도 이런저런 걸 깊은 논의를 하고 선거판 짜고 뭐 이런 거를 김종인 할배도 그렇고 했던 책사이자 비단 주머니였고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그 어떤 뭐 마이너스 요인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 전략까지도 논의를 하던, 그리고 특히 여사님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서 명사장을 명사장님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왔어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자기는 마치 별로 그냥 선 긋는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우리 약간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얘기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그 당의 윤리위 도마에 딱 오르게 되자 그 윤리위 도마에 오른 다음 날 여사하고 친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내가 윤리위 요 문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마디로 가로 열고 당신이 여사하고 친하니까 당신이 좀 이 문제 여자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만들어 봐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카톡으로 한 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것을 우리 김 변호사님도 보셨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알려진 것과 상당히 좀 다른 얘기들인데 적어도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우리 변호사님이 보신 그 한에서는 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가 일찌감치 이 문제가 된 5월 9일 통화 이전에
일찌감치 네. 한 달도 전에 이미 다 메이드가 다 했고 한 것은 그들이다. 이런 얘기고 1번. 2번 그렇죠. 그다음에 저 뭐냐 정작 그 여사한테 뭐 구명 어떤 지금 로비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구명을 좀 하게 나 좀 연결 좀 해줘. 이 얘기를 지금 이런 정황의 얘기를 지금 저 뭐냐 이준석 대표가 명하고 나누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예. 네네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안철수라든가 뭐 이런 김태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공천을 대통령이 뭐 거기다 얘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뭐 어쨌든 전 명태균의 변호인이고 네. 그런 이슈나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쪽 사건과 관계가 없어서겠지만 또는 네. 없어서일 수 있지만 네. 수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나거나 현출된 게 전혀 없고요. 네. 네, 대통령하고 그 이준석 자기 간에 본인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 보죠. 근데 당연히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당선인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 네. 이 사람이 어떠냐 저 사람이 어떠냐 추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네. 기간이 또 당선인 그때 시절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왜냐면 네. 공천 기간은 당선인 시절이니까 뭐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 의견으로 듣고 오늘 어쨌든 어제 그 영장 심사 그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카톡 내용을 직접 보고 그래서 지금 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한 대로 김영선 전략 공천 한마디로 그렇게 이미 네. 메이드가 이미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의 그 성상남 문제 구명을 위해서 명태균하고 대화를 한 정황도 우리 김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검찰 네. 카톡이 지금 담겨 있다. 이것을 이제 네. 확인하신 거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상납 문제를 검찰이 결국 1년 가까이 쥐고 있다가 지금 네. 이제 이거를 그냥 불기소해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카톡에도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상납의 불기소가 딱 결정되는 바로 그 시점에 또 묘하게도 그 뉴스토마토에서 이른바 명태균이 등장을 하고 해갖고 사람들이 막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성상납 불기소 이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조사 입회를 다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네. 네, 그것도 기록이 검사실 한 20건은 될 겁니다. 네. 네, 대충 한 500페이지씩 되니까 네. 만 페이지는 된다는 얘기죠. 만 페이지. 네네. 네네. 경찰이 근데 굉장히 꼼꼼히 했군요. 네. 경찰이 일단은 거의 절반 이상 경찰이 한 거지만 검찰 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 진술을 받았어요. 네. 네, 실제로 그 김성진 씨도 소환 조사를 받았고, 네네. 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분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네, 추가 증거를 확보했지 탄핵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불기소가 나와서 저희가 네. 이원석 총장이 그만두기 전에 일 처리하듯이 불기소 처리하고 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언제든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가 성매매 성관계 있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그 여자분 진술이나 이런 것들 이유로 이제 불기소를 했는데 네. 이거는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여기 그때 방송에서 아마 설명하신 것 같던데 사건의 본질은 뇌물 향응이에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어제 그 얘기 드렸죠. 네네네.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어제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걸로 가름을 하고 결국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계속 이제 결국은 다시 점화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그것만 여쭙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네. 네네. 이준석이 지금 뭔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딱 없어지고 나서 지금 전국을 혼란으로 만드는 이른바 명이라는 사람을 네. 제물로 딱 던져놨어요. 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갈기갈기 뜯어먹고 찢어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제물 삼아 여사님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네.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사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네, 영장 심사에도 참여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수사 확대의 방향을 네. 아예 그 방향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어느 방향입니까? 방향이 뭔가요? 네. 네.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있어서 그렇죠. 네. 당연히 정치자금 위반법 위반 명대인들 김영선 여기 의원실 사이 돈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하고요. 형이 사실까 네. 얘기했지만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제시한 사건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례로 제시했진 않았지만 그것과 연결할 만한 증거로 제시한 건 유일하게 이준석. 아, 이번에 그 김영선 바로 요 여론조사 해와라 요 부분. 네. 그거 말고도 21년 5월 16일 이준석이 갑자기 1등한 여론조사도 PPT에 아, 그렇군요. 아, 이준석 네. 본인의 여론조사. 네. 네네, 그것도 띄어서 전당대회 때. 아, 그게 지금 검찰국의 수사 선상에 있습니까? 그걸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검찰 주장입니다. 네. 붙잡고 수사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구속했다. 구속의 필요성이었어요. 아, 네. 중요하군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네요. 이준석이나 뭐 민주당이 원하는 뭐 여사님이나 뭐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명을 제물로 바쳐서 원하는 네, 그림. 네, 네. 네, 그 그림으로 가진 않을 거다. 마치 옛날에 민주당이 그 국힘 쪽에서 뭐 저 비방 댓글을 단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 편 드루킹이 나중에 그냥 건져 올려져 가지고 당황을 네. 한 뭐 그런 상황으로 이것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뭐 민주당까지는 확대될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지금 보수 계열이 이준석을 필두로 해서 엉망진창 사분오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분탕을 정치의 유일한 장기로 삼는 사람들 있죠. 네, 네, 네. 컨텐츠도 없고 네, 네. 정책이나 뭐 본인의 직역 대표성이나 뭐 이런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네, 네. 뭐 몇몇은 뭐 이렇게 정책 뭐 권력이나 어떤 정권에 대해서 또는 당에 대해서 분탕치는 것을 유일한 네, 네.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으로 네, 삼고 있는 장기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기술자들, 정치 기술자들은 그분들이 이번에 좀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 큰일 네. 나게 생겼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 어쨌든 네. 아마 보니까 수임료도 안 받고 아주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아주 힘들어요. 간단하게 이번에 힘들어요. 이렇게 변호사에 임하시는 그 본인의 어떤 그 의지랄까 의미랄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시간이 길어서. 네, 제가 뭐 이준석이 미워서 했다는 등 뭐 용산의 오더를 받고 네. 민주당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입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등 김소연이 명태균 구속시켰다는 등 뭐 말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는 제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네, 네. 네,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왜 이 사건에 무리변론을 나섰냐? 네. 명이라는 사람을 누군가 제물로 던져놨는데, 네, 네. 그게 민주당과 이준석과 이런 사람들의 의도했겠죠? 네. 그리고 국감장에서 실컷 물어뜯고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언론은 어쩔 수 없이 받아쓰고 네. 24시간 대기하면서 진짜 가면 무슨 헐리우드 파파라치처럼 집 앞에 서 있어요,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완전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악마화되는 이 현상이 풍비 박산이 됐군요, 한마디로. 네. 네, 저는 무서웠어요. 그렇군요. 네, 네. 탄핵시킬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결국 이제 이렇게 악마화를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이런 뭐라 그럴까? 네, 이 광풍. 사람이 무슨 네. 중죄를 졌어도 법과 절차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해야 네.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제가 굉장히 지금 왜 이분을 변호하게 됐는가, 이제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정말 그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것들을 네.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네. 사명감으로 이렇게 이제 임하게 됐다. 용모서 가면서 시작했죠. 용모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이제 전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터뷰하면서 또 좋은 네.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계속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도 또 어떤 좀 좋은 뉴스 갖고 다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제가 노는 줄 알았는데 제 기사도 찾고 네. 메모도 하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당연히 좀 그동안 좀 음미하면서 들으셔야지. 왜 아니, 근데- 제가 뭐 놀았다고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 테스팅장에서 네. TV조선에는 단독이 없고요. 지금 아마 KBS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도 단독이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없고 텔레그램? KBS 단독이 그거는 어저께부터 텔레그램. 나온 얘기인데. 그거. 단독이 없네요. 네, 근데 예. 저 중요한 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인터뷰는 지금 보면은 정리할 게 그겁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네. 씨가 그 2022년 4월에 주고받은 카톡을 경찰이 지금 네.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그걸 어제 봤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르면 김영선 당시 후보의 전략공천은 이미 4월 달에 네. 다 메이드가 됐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건 지금 네. 김소연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바로 그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 이제 그 전략공천을 네. 김영선 하려고 한 거고 네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명태균 씨랑 긴밀하게 여론조사도 여러 뭐 좀 하고 막 그 결과도 이제 갖고 오면은 네. 그걸 사무총장에 던지고 해갖고 네. 당에서 쭉 메일을 하겠다 네, 이런 네. 논의가 이미 그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9일날 지금 갑자기 뭐 이거 경선할 것 같네, 뭐 대통령이 뭐 마음 바뀌었네 이런 거하고는 지금 굉장히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한 증거를 네. 검찰이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네. 좀 의미가 네. 큰 게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는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시에 윤리위에 도마에 올라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네. 그때 여사하고 굉장히 이제 친한 것으로 당연히 누구나 여권에서는 알고 있었던 명태균 씨하고 연락하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해보자 네. 해서 죄송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다면 그건 여사하고 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선환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기침이 막 나오네요. 기침도 빨리 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일부러 그런 질문을 명태균 씨한테 해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당신이 김 여사하고 친하니까 나 좀 어떻게 구명하는데 김 여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좀 해보시오. 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서원 변호사의 전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김서원 변호사가 이런 두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굴러갈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용산의 공천 개입이 아니고 네. 지금 완전히 다른 프레임들 또 심지어 그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준석 반응이 확 불면서 네. 보수 정당에서 최초로 그쵸. 청년 정치인이 이제 대표가 네. 되는 아주 그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 이변이 일어나게 된 여론조사 여기에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연루가 돼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그러네요. 벌어진 거냐 그러네요. 하는 걸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 네. 김선원 변호사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명명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명이 있죠. 네. 네. 저도 아니 아까 근데 좀- 잠깐 네, 이거 말씀하세요. 마지막 네. 제가 네. 느낀 거는 개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통일전선으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역으로 지금 또 웃기는 거는 지금 개혁신당은 물밑으로는 국민의힘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지금 뭐 작업 중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의제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을 쳐서 네. 힘든 사이에 본인들이 먹겠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좀 보이네요. 그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하고 일단 연합을 하고 밖에서 막 흔든 다음에 그쵸. 밑으로는 굴을 파고 또 그 성에 들어가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성이 이제 안에서 난리가 나면 그때 우리가 들어서 깃발 꽂는다. 깃발을 꽂겠다. 근데 깃발 꽂기 너무 당연히 작잖아. 아니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맛을 본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아니 근데 하려고. 그때도 박 대통령 탄핵시켰고 바른정당 만드셨는데 바른정당이 뭐 올해 바르게 갔나요? 뭐 그러니까 망했잖아. 이제 그때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꽂겠다 이런 게 아닐까. 아. 거기다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얘기가. 홍준표는 뭐 그쪽하고 또 관계가 없잖아. 여러 가지로 참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이 오늘 진짜 웃겼어요. 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먼지 털기 희생 제물이고, 그래서 내 마누라, 내 부인한테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이제 김혜경 여사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혜경아 사랑한다 네. 뭐 이렇게 달렸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딱 내가 뭐가 떠올랐냐면 네. 고승덕이라는 왜 그 네. 변호사 당시에 이제 딸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고함을 한번 질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네.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얘기 딱 들은 순간 네. 아니 김부선은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날 지금 해경을 사랑한다든지 부서는지 지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도박, 뭐라 그랬습니까? 이동우. 아들은 남이다 그랬어요. 네네. 그 아들이 남이라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은 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은 왜 문제를 삼았으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방 후보 아들은 마구 문제 삼는 사람들이 네. 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남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게 네. 그게 그 아들 혼자서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딱 아버지가 그렇게다 힘 있고 돈 있고 한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그런 짓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남이라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그건 있더라고요. 뭐?
부인은 남이 아니고 나와 뭐 공동체지만 그렇죠. 아들은 남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럼 부인이 공동체잖아요. 네네. 그럼 범죄 공동체라는 얘기네. 범죄 공동체죠. 이건 예. 그야말로 아까 강찬호 언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50만 원 뭐 중요하죠. 아, 중요한데 150만 원?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판시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있을 법카 유용 이거는 배임 횡령의 국고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판결에서 명백하게 했거든요. 지금 명백하게. 보니까 아주 죄질이 안 좋고 그렇죠. 우리 김혜경 씨 보니까는 지금 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명식은 그 타이틀은 공무원인데 완전히 지금 뭐 초밥 샌드위치 그런 게 오늘 다 언급됐어요. 약 대리 처방 뭐 이런 네네. 거 다 언급이 산후비로 됐죠. 썼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저 배소연 혼자 그랬다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어디에서 이분 나올 때 다 전화기로 이제 나오신다 뭐 한다 뭐 이런 걸 볼 때에는 아주 그냥 긴밀하게 다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다 그 배소연이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 남편 법카를 더군다나 자기 법카도 아니고 남편 법카를 그렇게 자기 휘하 비서가 막 쓰는데 솔직히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남편 법카를 그 휘하 여비서가 쓰면 정상적인 여성이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너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 남편 법카를 네가 갖고 막 쓰니? 그게 정상 아니야? 정상이죠. 지금 그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도 모른다. 왜 이 내 여비서가 우리 남편 법카를 썼는지 난 하나도 모르고 관계 없다. 좀 그러면 만약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전 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판사들이 그걸 현명하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렇죠. 이제 이게 빼박으로 바로 아까 말한 거 산호비로 쓴 거 그다음에 그 법카한 거 다 정부 그 서로 알고 했다. 자 그럼 김혜경이 알고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이재명 지사도 알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엄청난 지금 누가 오늘 150만 원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판결이 가져다 주는 힘은요 1억 5천 10억 15억 1조 5천, 네, 1조 5천억이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 훌륭한 판결을 끝내는 원동력이 되신 분이 바로 조명은 우리 전 공무원이신데 공익제보자. 예, 이분 어제 했지만 오늘 지금 전화 통화를 지금 계속 전화 해보세요. 통화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조명현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 변명하는 대로 내가 지금 계산하러 갔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카운터에 내가 계산할 때 막았어야 됐다. 네, 지금 연결됐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시죠. 스피커폰으로. 네. 자,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명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 조명은 선생님께서 정의의 공익 제보를 하신 결과 오늘 가장 그 첫 단추인데 어쨌든 150만 원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외라기보다는 이제 죄 지은 사람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 발을 이제 겨우 내딛은 것 같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큰 정말 그 소식 정말 우리 조명은 선생님 누구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고 또 희생도 그만큼 크셨는데 굉장히 어쨌든 절제된 감정을 절제하시고 앞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배소연이 그 이제 법인카드를 긁었고 그리고 그 긁은 10만 원, 그 10만 4천 원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김혜경 씨가 다 알고 다 그랬었다. 결국 이런 요지로 판사가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네, 제가 처음에 이 공익제보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수사기관, 그 다음에 법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는 일개 5급 사무관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기도의 세금을 이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가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요. 심지어는 이 김혜경 씨나 5급 사무관 배소연 씨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권익위에다가 고발했던 대로 이재명 씨의 권력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던 문제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판사님 판결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그런 내용도 다 적시를 판사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초밥 사고 뭐 대리 처방을 하고 뭐 이거 해갖고 공무원들이 저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직함은 대외 협력 무슨 정책팀인가에 있는데 지금 내 한 업무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그 이제 김혜경 씨 개인을 위한 이런 그 사적인 어떤 심부름에 동원된 이런 정황들을 쫙 열거를 한 걸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공익제보했던 부분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업무를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상급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를 서로 체크를 하고 일을 봐주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확인도 안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판사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것도 결국 양형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역시 그 조명은 씨가 정의의 공익 제보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재판부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 네, 이게 잘못된 일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 아내와 가족들도 처음부터 저에게 했던 얘기고요. 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나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 아니어도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쭈면은 이 오늘 저 그렇게 유죄를 내리는데 판사가 판단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보니까는 김혜경 씨가 자꾸 아래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지금 보니까 본인이 다 알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만 몰랐고 부하가 했다고 이 책임 전가 이것도 지금 그 유죄 판결의 어떤 그 요인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그 부분이 처음부터 김혜경 씨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그 명쾌하십니다. 오늘 판사가 제대로 보신 거네요. 그렇든가 그 부분을. 네. 네,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해나가야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이제 시작이다. 저 오늘 하나의 중요한 단추가 끼워졌지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일부분이 아니고 공익제보했던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힘은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검찰이 속히 기소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전체 법학 횡령안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산호비처럼 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걸 감추고 숨기는 시간을 더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증거 인멸에 아주 테크닉이 좋으신가 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네네.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신속하게 일반 기소하라. 국민들, 네.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라면 벌써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결과가 나오고 남을 시간이잖아요. 그쵸. 지금이라도 그쵸. 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습이 그럼요. 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폭로하시고 지금 몇 년 흐른 겁니까? 지금 처음에 폭로하시고 그 시간이. 한 3년이 넘었죠. 네, 정말 3년 넘었는데 겨우 지금 하나.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좀 있으면 제가 이종근 진행자한테 한마디를 여쭈려고 넘기는데, 안 하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건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근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아프시는 얘기도 있고 걱정됩니다. 네. 네, 이게 공익제보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한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는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아유.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법원에서 증언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최대한 나아지려고 노력을 어디가 하고 아프세요?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어디가 지금 제일 아프신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네.
면역력이 아이고. 떨어져서 오는 뭐 병들은 제가 한 번씩은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병 많이 겪으시구나. 자, 우리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조명현 선생님 지금 격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명현 선생님 힘내시고요. 오늘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처음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많은 멸콩 TV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조명현 선생님 많이 지금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앞으로 조명현 선생님의 공익 제보가 꼭 실현될 수 있게 다들 응원을 그럴 예정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명현 선생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명현 조명현 선생님께서 어제 오늘 연달아서 또 멸공TV에 이렇게 전화로 출연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다가 언론인 강 의원이 또 이렇게 질문 계속 하고 있어서 빨리 또 어느 정도는 또 진행해야 충분히 되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사실 이야기할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배소연이 갑자기 이제 전략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김칠중 변호사가 네. 그거 갖고 계속 또 문제를 착복을 했다라고 이제 키워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그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봐라, 우리 김혜경은 돈을 다 줬다. 여기에 용돈까지 얹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낄낄대고 또 웃었던 게, 봐요. 네. 이재명은 언제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를 얘기하냐면 부패지옥, 청렴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배소연이 재판 과정에서 저 착복했어요. 김혜경이 돈 준 거 다 받아서 경기도에 넣지 않고 착복했어요. 네. 라고 재판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재명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배소연을 욕을 해야 돼. 그렇죠. 아니, 말이야, 김혜경, 내 아내는 다 돈을 줬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착복을 하느냐. 거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관계가. 이렇게 돈도 주고, 그래서 돈도 다 받았다. 여기서 딱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맺어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쟤는. 그렇죠. 화를 내야지, 당연히. 그리고 고소고발을 해야지. 경기도는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둘은 아주 아름다운 관계야. 그렇죠. 재판장에서도 아주 착복했다고 한 이후에도 둘이 눈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관계가 계속됩니다. 네. 이게 집단적으로 말을 맞춘 것이고 집단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80억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아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저러지 않고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과연 쉬운가? 이 좌파들이 항상 가진 자를 공격하고 돈 있는 자를 공격하는데 네네. 가장 보면 돈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들의 저수지, 네. 저수지지기와 저수지에 맡긴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명현 씨가 참다 이재명을 직격을 했잖아요. 이재명을 권익위에 그렇죠. 고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촉발됐습니다. 그게 사실 그 전에 네네. 경찰이 했는데 경찰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그 고심을 하다가 김영수 도서력이라고 유명한 또 시민단체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거에 밝은 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네. 권익위로 이번에는 한번 그 카드를 바꿔본 겁니다. 가져가 본 여기서 겁니다. 아주 제대로 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익위가 그냥, 그걸 예. 보고 수사 의뢰를 했죠. 수사 의뢰를 했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에 어떤 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재판이 단초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봐라, 이게 친분 관계가 아니다. 판사 박 판사가 다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암묵적인 동의가 있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 비서주의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거. 상하관계라고 이게 친분 관계에서 사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야 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 법관은 이제 시작이 됐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그다음에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